배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님. 예, 민주파출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파출소 이름을 붙였는데 혹시 행정을 총괄하시는데 민주파출소라고 허가를 내주신 적 기억나세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민주당에서 무작위로 파출소라고 만들었답니다.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파출소를 참칭하는 이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이번 계엄 관련, 탄핵 관련해서 무슨 의견이든지 하여튼 민주당에서 판단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고수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톡 검열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카톡 신고 방법까지 있어서 이게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님이 하시고 공식화했어요. 그리고 좀 보시면은 민주파출소에 유치장도 있습니다. 유치장도 있는데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서 이미 유치장에 넣으셨고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상계엄 옹호 발언 정치인으로 벌써 유치장에 넣으셨습니다. 교도소도 있어요. 교도소에는 뭐 이재명 형수 욕설서부터 이재명 조폭 연루설 등등해서 이렇게 그 국가기관을 참칭해서 이런 일들을 고소고발을 하는데 고소고발하면은 하는 대로 전 국민을 다 피고발인 조사하실 겁니까, 대행님? 저희들은 뭐 고소고발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치우침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민주당에서 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해도 조사하시겠다는 얘기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직무유기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조사하실 겁니까? 그건 국수본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는 하시고 그러면은 고발하면은 뭐 불러서 조사하십니까? 그건 제가 뭐 국수본 그 수사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글쎄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야 될 우리 그 국회에서 이런 상황을 오히려 더 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법률 자문위원장은 국민을 대상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조사하실 거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소고발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그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고요. 개별 사항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을 제가 이번에 좀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70년 이상 치열하게 싸워온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당인데 국민들을 전부 표현의 자유를 올가매갖고 공안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신 당사자도 민주당 당대표세요. 이재명 대표신데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법안을 박희승 의원님 내셨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법정에서 형사처벌 받는 유죄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 죄를 원천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왜 전 국민의 입은 입틀막을 해야 되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민주파출소가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신고 접수된 제보들의 집중 키워드 순위가 나왔는데 내란 선동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개딸, 극성 지지층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모조리 다 막으려고 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행님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보겠는데 헌법재판소 제32조에 따르면은 자료 제출 등의 요구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의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행님, 경찰에서
요청 받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수사 기록을 달라고 사실상 민주당이 주체인 뭐 국회 소추당에서 요청을 했다는데 이런 법 알고 계시죠? 그 법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출하셨습니까? 아니 그 제출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는 네. 제출분 보고받지 못해 알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제가 들으니까 아시겠죠? 네. 네, 나중에 그 판단을 해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장님, 네. 허위 사실이 공공연히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죠. 예. 그래서 허위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고소고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예.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는 고소고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네. 민주주의의 근간은 언론은 풀어놓고 허위라든가 이런 사실들은 막아냄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와서 체제가 안정되도록 하는 게 경찰 치안의 일의 하나이죠. 경찰은 뭐 고유 업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언론 문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위 사실이 이제 내란과 관련되어서 허위 사실이 공공연히 유포가 되고 있어요. 한번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7일에 권성동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 짝퉁 영장 들고 집행지휘. 영장이 짝퉁입니까? 영장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재론이 여지없는 적법한 영장입니다. 예, 적법한 영장이죠. 이건 뭐 네. 분명한 가짜 뉴스죠. 아무리 한 당의 원내대표라 하더라도, 아무리 정치적 공세가 필요하더라도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앞서 영장은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영장이 짝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허위 사실인 거죠. 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적 조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상현 의원이 1월 3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수처장 윤영장 발부 판사 법 위반해서 탄핵해야. 영장 발부한 판사가 법을 위반했습니까? 저는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발부했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짜 뉴스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혼란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사실은 경찰이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아서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제보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앞서 우리 배준영 의원님께서 민주파출소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입틀막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허위 정보나 허위 뉴스를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행위를 막는 게 당연한 거죠. 입틀막이라고 하면 정당한 나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야죠. 그것을 입틀막이라고 규정하고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소리에 경청하고 들었다면 지금의 탄핵 국면에 와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시면서 입틀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정당의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 당에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2만여 건이 조사가 2만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 내란 선동의 주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윤석열 계엄은 부정선거 단절을 위한 합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친중 좌파 빨갱이 세력 척출을 위한 결단이었다
내라는 윤석열이 아닌 민주당이 한 것이다. 이런 얘기로 이런 가짜 뉴스를 하고 있고 이것을 카톡방으로 나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허위 사실로 판명이 되어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뭐 허위사실 뭐 고소고발에 따르면 뭐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아직 현재 그런 건 없고요. 현재 그러한 내용 전체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지요. 네, 업무방해 예. 상대성이 있어야 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선동에 대해서 경찰의 단호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밝혀주십시오. 저희들은 뭐 지금도 뭐 말씀드렸듯이 뭐 수사 국수본에서 적극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짜뉴스- 보겠습니다. 예.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에 관련되어서 경찰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국수본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죠. 저희들은 수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사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치안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나 지금 한남동 그 상황이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공권력이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왜냐 왜 한남동 그 관저를 제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저는 지금 공권력이 행사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거기는 뭐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주변을 제가 아니, 집회 시위 관련해서 전 한남동 관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는 되면 또 뭐 다른 관점에서 무법 상황인 말씀드릴 거죠. 범죄자 윤석열이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 일당들을 데리고 국가공권정에 맞서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죠? 뭐 국수본에서 철저하게 그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수본에서 체포영장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치안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를 치안 불안으로 떨게 만들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경호처 안에까지 저희들이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 수가 없죠. 네. 거기 피의자, 범죄자 윤석열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없죠. 예,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범죄자가 있지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일부의 경호처 직원, 전 직원들이죠. 지금은 윤석열의 사람들이 범죄자를 은닉하고 있고 그리고 도피하고 있다는 혐의를 분명히 둘 수 있죠. 네, 아까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호처 안의 상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수본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다각적으로 놓고 철저하게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뭐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네.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